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것저것 참 오르는 게 많은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가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구리 가격, 기름 가격, 곡물 가격 등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됐고, 지난달에 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이번 주에도 다시 급등했고 지난 간밤에도 꽤 올랐습니다. 원자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고, 금리가 특히 올라가는 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식시장은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가격들도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한 개에 5만 달러를 넘기는 또 신기록을 세우고 있기도 하죠. 오늘 금융시장 동향에서 이것저것 올라가고 있는 자산들 가격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예진 경제전문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의 추위가 갑자기 닥쳐서 이것저것 부작용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도 그제도 뉴스였는데 아직도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석유나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지역인 미국의 텍사스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미국 한파, 특히 텍사스주 피해가 특히 심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의 주요 생산지인 만큼 이 화석 연료뿐 아니라 이 땅 면적이 알래스카 말고는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각종 에너지 사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나 도입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인데요. 텍사스 전기 신뢰성 위원회 자료입니다. 2010년과 2020년에 추이를 비교했을 때 텍사스 내의 석탄 발전은 절반 이상 감소한 반면에 풍력은 2배가 넘게 발전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풍력 발전 권장하면서 그래서 텍사스 전력의 이 풍력이 25%가량을 생산하면서 석탄 시장을 제친 겁니다. 전력 생산의 50%가 좀 안 되는 천연가스 다음으로 큰 규모인데요. 태양광도 제로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이번에 결국 발목을 잡은 겁니다. 왜요? 이번에 한파로 풍력 터빈 있죠. 바람개비 같이 생긴. 이게 얼어서 돌아가지 못하게 됐고 태양광 패널은 눈이 가득 쌓이게 된 거죠. 작동을 못했군요. 그래서 동결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열선 에너지까지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때문에 전력 생산의 25% 정도가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0만 가구 넘게 정전과 단수 피해가 발생이 된 거죠. 텍사스에 어떻게 태양빛이 없고 어떻게 바람이 안 불겠냐? 그런 일이 왜 발생해? 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맞아요.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추워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보통 이 텍사스가 사계절이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분에게 계절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조금 과장해서 서머랑 핫서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휴스턴 학교 같은 경우는 영하 1도로만 내려가도 휴교할 정도로 지역적으로 추위에 좀 약합니다. 근데 최근에 영하 17도 안팎까지 떨어졌으니까 또 이 텍사스 지역이 미국 남쪽에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이나 에너지 장비가 추운 겨울이 아닌 여름에 특화가 돼 있어서 강추위에 버티지 못해서 이런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집에서도 난방 제대로 안 되는 집들이 많아서 자동차 시동을 켜면 히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히터 바람을 어떻게 파이프도 엉성한 파이프겠죠. 그걸 해서 집안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고. 히터를 아예 분리를 해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일단은 사람들 추운 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 우리는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걱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이게 갑자기 이런 멈추는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대응을 미리 해놔야 되겠는데 뭘로 대처를 하지? 다시 그러면 그 기름 발전기 이런 거 갖고 와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도 하겠어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일로 일각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연초에도 이 미국 말고도 프랑스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한파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때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도 전력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이 전력 공급은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대응을 했었어요. 텍사스는 그나마 이 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높아서 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풍력 발전량을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습니다. 이렇듯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의미하는 개통 안전성이 부족한 부분이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이번에 제기가 됐는데요. 공급 안정화를 이룰 방도가 아직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고 하면서 네. 석탄에서 신재생으로 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시기에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개통 안전성을 보완해줄 에너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천연가스고요. 네. 이견의 여지는 약간 있기는 한데 원자력도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위험해서 그렇지 탄소는 많이 안 내뿜는다 그 네. 말이군요. 예,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죠. 원래 태양광과 풍력은 걱정이 있긴 있었어요. 이런 걱정이 아니라 남는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 햇빛 쨍쨍이면 바람 많이 부는 날은 그렇다고 바람 많이 분다고 우리 전기 좀 한번 많이 쓸까요?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는 전기 어떡하지? 그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 끌어올 수는 없습니까? 미국은 예를 들면 텍사스가 얼어붙었어요. 네. 그럼 옆 동네에 좀 남는 거 좀 갖다 쓰면 안 돼요? 안 그렇게 됩니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송전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전력 보급이 좀 원활한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송전이나 전력 저장 시스템이 좀 약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부분 전력 발전이 그 지역 위주의 고객을 위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라서 예. 주와 주 미국 전력에 걸친 이 파이프라인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 그래서 지역이 다 우리나라는 한전 한 군데서 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텍사스 정전도 지역에서 만들어낸 전력 파워가 주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주 자체에서 공급을 제한하면서 발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른 소식 하나 보죠.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네. 이 암호화폐는 뭐 거래소에서 사기도 하지만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직접 채굴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차피 PC방에 손님도 요즘 없는데 그냥 그 컴퓨터로 암호화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뉴스네요. 맞습니다. 어제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이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죠. PC방들이 예.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전체 PC방의 약 20% 정도가 채굴에 나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20%나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하면 이 예전에는 개인들도 집에서 24시간 몇십 일간 컴퓨터를 켜놓으면 예. 채굴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좀 일반 컴퓨터 사양으로는 좀 쉽지도 않고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예. 2010년 비트코인 초기 말고도 2017년, 18년에 한 번 더 유행한 적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PC방이 9시면 문을 닫게 되니까 고성능 사양을 갖춘 PC를 이용해서 이 채굴에 쓰자는 점주들이 늘어난 겁니다. 예. PC방 관리 프로그램 업체들이 채굴 솔루션을 패키지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굴하면 이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데 여기서 얻는 수익의 약 5에서 10%를 수수료로 받고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채굴해서 암호화폐가 생기면 그건 PC방 사장님이 가져요? 네, 수익은 사장님이 갖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10% 정도를 채굴 채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사장님이야 어떻게 채굴하는지 수수료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채굴에 대한 보상 때문에 사실 PC방 업체들이 뛰어드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얼마나 수익이 되냐. 돈이 얼마나 됩니까? PC방 제가 PC방 사장님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우리 가게에 예를 들면 PC가 100대 있어요.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예.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어보면 최신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PC의 경우 100대를 돌리면 하루 평균 0.5개 이더리움이 채굴이 되는데요. 예. 어제 기준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이 210만 원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0.5개니까 100만 원 넘게 수입이 생기는 거죠. 하루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기료, 뭐 채굴 솔루션 업체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빼면 이보다 좀 줄겠죠. 근데 이걸 한 달 단위로 따지면 적지 않은 2천만 수익이니까 원. PC방 점주들이 이렇게 뛰어드는 겁니다. 손님 안 채산성이 오셔도 점점 높아지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가격이 아쉬운 계속 대로?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 채굴에 쓰이는 예전에는 게임 할 때 성능 좋은 PC 만들려고 쓰이던 또 그래픽 카드 네. 이것도 또 가격 많이 올랐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고 하나만 더 좀 짧게 다른 뉴스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QR코드로 체크인 하잖아요. 예. 근데 QR코드 인식 기계가 없는 곳은 수기로 내 전화번호를 남겼어야 됐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돼서 스팸 문자나 광고, 전화 등 악용 사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인 안심 번호가 도입이 되는데 네. 이것만 남기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의 이 QR 체크인 화면을 열면 네. QR코드 아래 숫자 4자리, 한글 2자리,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번호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발급기관이 어디든 개인 고유 번호라서 같아요. 그래서 외워두셨다가 전화번호 대신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내 개인 고유 번호가 또 생기는 거다. 네. 그게 주민등록번호였는데. 이건 아무래도 보안에. 잠깐 쓰는 주민등록번호다. 네. 알겠습니다. 어혜진 경제전문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홍성준 씨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요즘 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걱정이 담긴 뉴스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럼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재미있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부채가 늘어나는 건 뭐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도 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기도 하고 요즘 특히 많이 늘어나는 건 정부 부채인데 다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돈 빌리는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각자 서로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는 쪽도 가계, 기업, 정부지만 돈을 빌려주는 쪽도 각국의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물론 각자 자기 나라 국민들끼리 자기 나라 기업들에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서로 다른 나라에 빌려주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유 자금을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미국 기업 회사채에 투자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먼 나라 기업에 내가 돈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의 일부는 은행이 알아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내 돈 일부를 정부에 빌려준 거죠. 그런 식의 돌고 도는 구조입니다. 그 국채가 만기가 되면 이제 국채에 만기된 이자와 원금을 은행이 받고 또 은행이 그 돈 갖고 있다가 내가 가서 저 예금 찾을래요 하면 이제 그 돈 내주는 거고요.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면 그 펀드는 채권을 사는데 그 채권 중에 또 일부의 국채가 끼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각자 여윳돈 굴리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돈 빌려주고 빌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어찌 보면 다 또 채권자들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고 이웃들이고 친구들이고 하니까 큰 걱정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서로 이제 여유 있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금융시장만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분들도 일부는 있으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자 생업이 있으니까 요즘 금융시장 돌아가는지 어떻게 또 소식을 들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데 그래서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금요일마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 모시고 일주일간 금융시장 동향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 차장님 맞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꽤 올랐어요. 네, 여러 가지 자산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닥터 코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사님, 코퍼가 구리예요, 네. 영어로. 예, 네, 경제 박사님처럼 경기를 잘 맞춘다라는 의미로 붙여졌는데 이게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진다. 뭐 반대로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최근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이 수요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물건을 계속 만들어서 팔면서 중국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조만간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저것 다. 네. 여기다가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한파가 몰아치면서요. 미국에. 석유 가격 많이 오르는 거. 맞습니다. 국제 유가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 쪽에서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예기치 않게 한파 때문에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텍사스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원유 생산 설비가 멈췄거든요. 일단 뭐 춥다고 공장이 안 돌아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이 텍사스는 따뜻한 지방이라서 원유 채굴하는 파이프라인이요. 여름 기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얼면 기계가 안 움직여요? 뭐 이 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철도 이런 것들도 보시면 설계할 때 음, 겨울에는 수축됐다가 여름에는 팽창하니까 좀 유격을 두고 만들잖아요. 간격을 두고 만들죠. 네. 음, 근데 텍사스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아하. 갑자기 추워지니까 예.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음, 거기다가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공장이 안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텍사스 지역에서 하루에 140만 배럴의 원유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예.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제 곡물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곡물 네, 먹는 거 맞습니다. 왜요? 일단은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요. 그쪽에 사용되는 네. 에탄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을 만들 때 일정 부분은 바이오 에탄올을 섞어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주요 바이오 에탄올에 사용되는 게 옥수수거든요. 거기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옥수수 여기- 농사지어서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네, 기름에도 넣었는데 네, 기름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람 먹을 건 부족하다. 맞습니다. 사실 사람 먹는 게 아니라 주로 사료도 쓰죠. 네, 사료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를 많이 좀 살처분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또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네. 돼지한테 밥을 많이 먹이는 거죠. 요즘에 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고 네. 거기다가 기후 문제가 작황에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생산량이 감소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곡물 가격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부셸당 한 300달러 하다가 네. 지금 55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2배군요. 맞습니다. 도대체 2배 안 오른 자산 가격이 뭡니까 요즘? 제 월급 정도? 그리고 이제 1월에 이어서 예. 미국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올라가서 1.3%를 돌파했는데 미국 제 10년물 금리가 네. 1.3이면 이게 낮을 때는 얼마였는데 작년에 낮을 때는 0.3까지 내려갔거든요. 와. 거의 4배 이상 오른 거고. 그러네요. 배수로 굳이 따지면. 네, 증권사의 채권 전문가들이 2021년 이제 채권 금리의 상단으로 삼은 게 1.2%에서 3% 사이였거든요. 벌써 2월 달인데도 돌파했네요. 네, 그 한 달 상단. 반 만에 예. 돌파를 해버린 겁니다. 음, 이제 뭐 국제유가, 원재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좀 있었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왜 올라요? 이게 왜 어떤 원리죠?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예. 시중에 채권이 너무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돈 찍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니 네. 그 돈을 시중에서 빌리러 다닐 것이다. 이제 채권을 계속 발행하겠죠. 그 말이 돈 빌리러 다닌다는 맞습니다. 뜻이죠. 네. 그럼 채권이 많아지면 채권 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금리가 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돈 빌리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금리 많이 줘야 빌릴 수 있겠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네. 그리고요. 또 여기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금리 올라가는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또 맞습니다. 이것도 두 금리 가지죠. 올라갑니까? 인플레이션과 예. 그다음에 통화량이 많이 풀리는 인플레이션과 채권이 많이 풀리는 부양책 이 두 가지가 금리 상승을 좀 자극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달러 가치도 올라가면서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통화량 공급 뭐 금리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 통화량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돈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이자 높은데 맡기고 싶어 하잖아요. 예. 한국의 금리가 1%고 미국의 금리가 2%면 당연히 미국 가서 그 저금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미국으로. 그렇죠. 예.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요즘에 그러면서-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그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미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달러도 크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안 그래도 달러 원 환율도 네. 좀 오르는 분위기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 초만 해도 뭐 1,080원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1,100원대로 올랐었죠. 1,100원, 1,120원 뭐 이렇게 올라오면 뭐예요? 한 달 만에 한 4, 50원 정도 움직인 거니까. 네, 네. 그게 한 5%잖아요. 많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해서 버는 분들이 야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5% 나올까 말까 하는데 네. 이거 언제 환전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5%가 왔다 갔다 하면 네. 야 이거 어떡하나 무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 많이 하겠어요.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달러 가치도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가는 분위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 뭐 시장에 영향은 어떻느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는 악영향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릴 때 네. 비싸게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주에는 안 좋은데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일상생활엔 안 좋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에 좋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려서 일단 회사를 돌려야 되는 아직은 돈 못 버는 그러나 유망주들 네, 그런 주식에는 좀 불리하다. 네, 이자를 그렇습니다.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또 이것저것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또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가치주 같은 내가 자산이 많은 쪽은 예. 자산이 많은 회사는 금리가 올라가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저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 금리와 주식시장의 인과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팩트를 봐야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업종이 좋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이 높아지는 정유주가 좋아질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마진이 높아지는 은행주가 좋아질 것이고 이런 쪽에 업종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랑 주식시장하고는 관계가 정방향이기도 하고 역방향이기도 하고 그때 다르다. 맞습니다. 야, 그럼 그때 어떻게 움직일지는 눈치 잘 봐야 된다는 뜻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시간은 한 1분 남짓 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라고 합니까? 이걸 테마라고 합니까? 네, 주목할 만한 뭐 테마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특히나 항공 관련해서는 좀 요즘에도 계속 이런저런 곽공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일단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예,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하는. 테슬라 말고도 또 갖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십니다. 아, 투잡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3잡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그쪽에서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네, 이분이 지금 아마존에서 은퇴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항공 우주 산업이 있어요. 이분도 투잡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올인하겠다 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음,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올해 로켓 위성 이런 것들 예. 발사 예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저런 뉴스들이 등장하면서 네. 관심을 받는다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은요 주말이네요. 토요일은 평소보다 이른 8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